네, 지금부터 경희대학교가 주최하는 2021년 고령친화산업 H테크 메타버스 네트워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고령친화 융합연구센터장 김영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년째 이어오는 우리 기업 네트워킹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오프라인으로 좀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금년에는 메타버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동안에는 음소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비디오는 켜주셔서 직접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체 행사 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천극장에서 2시부터 3시까지 1세션 오프닝과 또 2세션 경희대학교 고령친화연구센터가 제안드리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3시에서 4시 15분까지 기업 13개 기관들로부터 기업 피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하신 후에 평화의 전당에서 4시 20분부터 5시 반까지 기업 소개관 투어와 네트워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 메타버스에 대한 전체 안내를 위해서 먼저 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운영진들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 고령친화 산업 전문가들입니다. 기업 소개관 하나하나를 만드느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학대학원 노인학과 연구원 반시우입니다. 경희대학교 메타버스 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전경은 경희대학교의 아름다운 주요 건물들을 그대로 구현하였습니다. 좌측에 노천극장, 중앙에 동서학대학원, 우측 평화의 전당, 총 3개의 건물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천극장은 주요 강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포털로 입장하신 후 세미나홀에서 진행되는 강의와 기업 피칭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전당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평화의 전당은 기업 소개관, 리빙랩과 B2C관, 고령친화 어워즈관, 네트워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소개관 입구 벽면에는 지난 5년간의 경희대 산학협력 네트워크 행사 사진과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쉬는 시간을 활용해 5년간의 역사를 확인해보세요. 기업 소개관은 총 3개의 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포털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144개의 기업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관에는 고령친화 식품, 고령친화 용품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소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X버튼을 눌러 홈페이지 접속과 소개 자료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2관에도 고령친화 유통산업, 스마트 에이징 기업 등 다양한 소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IT, 개발 기업을 환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관에는 고령친화 협력기관, 고령친화 요양, 고령친화 케어 산업 등 다양한 소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친화 산업과 기관의 협력,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관은 참여 기업의 사전 수요를 받아 주제별로 6개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빙랩과 B2C관에서 실증 관련 정보도 살펴보시고 B2C 홈페이지도 접속해보세요. 조형물 앞에서 단체 사진을 다 함께 찍을 예정이고 어워즈관에서 설문지 작성도 참여하세요. 다음은 동서학대학원입니다. 동서학대학원에는 각 학과별 정보와 BK 사업단 소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연구원 이현주입니다. 소개해드린 장소를 쉽게 찾아가기 위한 글찾기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문 바닥에 그려진 색깔별 라인을 따라가시면 각 건물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곳에 설치된 포털을 활용해서 주요 행사장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조작키로 쉽게 작동도 하고 상대방과 채팅도 하고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오늘 방명록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분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을 선정하여 치킨과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학사모를 쓴 진행 요원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학사모를 쓴 진행 요원들이 있으니 주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1세션 오프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트워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이정민 원장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이정민 원장입니다. 경희대학교 뉴 에이징 네트워크 플랫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저희 경희대학교 고령친화산업 기업 네트워킹은 저희 동서의학대학원이 지난 20년간 다학제 융합 연구 경험을 토대로 신고령 특성화대학원,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과정, 그리고 건강노화 힐링 케어 산업 실증 거점 센터 등 많은 성과를 공유하며 성장해온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과 기업이 협력체계 구축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는 AG테크 서비스 연구의 발족도 공표하면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대세라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이지만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 나누는 반가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고령친화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중심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민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님으로부터 한영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입니다. 경희대학교 뉴 에이징 네트워크 플랫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과 에이지테크의 발전을 위해 축사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님, 기획재정부 이상규 서비스 경제과장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택식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KB 골든라이프케어, SK텔레콤, 풀무원, 현대백화점그룹, 산업은행 등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년 전부터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및 BK21 4단계 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희대가 실행하고 있는 뉴 에이징 플랫폼 사업은 크게 3가지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 교육을 통한 내용적 확장입니다. BK21 4단계 에이지테크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확장되었습니다. 아울러 현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노년 세대를 위한 제품 서비스를 포함한 분야에서 수요 맞춤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를 통한 방법적 확장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메타버스로 확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구축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뉴 에이징 플랫폼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 전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공간적 확장입니다. 뉴 에이징 플랫폼을 확대하여 국내 관련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킹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희대의 입지 조건은 오프라인 연계 협력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간 기업이 대학과 함께 성장해야 인간의 얼굴을 한 초고령 사회가 가능합니다. 경희대는 50년 전 경희의료원을 설립하면서 질병 없는 인류 사회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진료와 연구, 종합의학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비전을 이어받아 경희대 뉴 에이징 플랫폼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보람찬
100세 시대 모두를 위한 초고령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님으로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1차관 양성일입니다. 노년기가 단순히 은퇴 후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값진 기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 여가, 문화,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친화 산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령친화 산업 시장 규모가 2019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고령친화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 개발 및 고령친화 기업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친화 산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 기반의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르신과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다차원적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정부, 기업, 수요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킹은 170여 개 기업과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 산업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행사는 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더욱 발전된 모습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활발한 민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부 양성일 차관님이셨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 산업을 경제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지지해주고 계시는 기획재정부 이상규 서비스 경제과장님 축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과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고령친화 산업과 에이지테크 산업의 부흥을 위해 기업 네트워킹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메타버스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를 시도하는 경희대학교와 네트워킹 참여기업에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비대면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고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친화 산업과 에이지테크 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경희대학교 네트워킹 행사는 한국의 고령친화 산업과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네트워킹 행사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 활발한 정부, 기업, 학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 서비스단 김택식 단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친화 산업을 최일선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생태계를 마련해 가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는 그동안에 이제 고령친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형 교육과 연구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고령친화 산업 전문가 과정, 힐링케어 실증랩, 돌봄 로봇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전문인력 양성과 소비자 중심의 산업 연구로 미래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령친화 산업 기업 네트워킹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기업들의 폭넓은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고요. ESG 경영 이슈를 고려한 고령친화 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고 고령친화 기술 서비스 연구회를 발족해서 스마트 에이지테크 기반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을 매우 선도적으로 좀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메타버스의 기업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신의 전문 지식 축적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 간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 못 들은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네트워킹을 주최하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융합건강과학과 맹성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하고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서의학대학원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그 다학제적 그리고 융복합적 연구를 하는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이 위치도 국제 캠퍼스에 있고요. 현재 5개 학과, 노인학과, 융합건강과학과, 의학영양학과, 미래식품학과, 그리고 동서의학과 5개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는 저 이제 이정민 원장님과 그 김영선 센터장님 중심으로 서비스 분과, 바이오, 융합건강, 영양, 플랫폼, 그리고 의학, 주거환경, 전자공학 이런 분야의 이제 연구를 주로 관련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러니까 의학과 바이오메디칼, 영양, 사회, 행동과학, 운동재활 이런 분야를 이용해서 고령 친화 기술 기반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그런 기업과 또는 그 기업들과 공유하고 또 필요한 니드를 공유받아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전 2020년도부터 에이지텍 서비스라는 문제 해결형 혁신인재 교육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2020년도부터 경기도 국경제과학진흥원 주관으로 저희 경희대학교와 고려대 차이과대학에서 힐링케어 산업실증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는 주로 운동재활 및 푸드 영양 분야의 실증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장비들이 들어왔고 또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리빙랩을 활용한 그런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 에이징 플랫폼이 2016년도부터 이제 1단계 그리고 2단계를 거쳐서 현재 3단계 그래서 플랫폼의 고도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라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저희 네트워크 분야를 점점 넓히고 있어서 현재 25개 해외 기관과 이렇게 공동 연구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떠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스마트 케어 개념 및 핵심 분야에 대한 즉 자립생활 기술이나 고령자 돌봄 기술 또는 고령자의 기술 수용 서비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한 연구들에 관해서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 대략 이런 분야들이 있고 하나씩 살펴보면은 어떤 요양 시설 모델의 서비스 질의 평가하는 이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돌봄 기술 즉 돌봄 로봇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것들 실증하는 연구 그 다음에 시니어 분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어떻게 그 상태를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분야의 연구. 그래서 뭐 근력 개선 또는 위한 어떤 소재라든지 혈당 또는 식품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재활 서비스 관련돼서 뭐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라든지 특별한 운동을 하기 위한 노인들에 특화된 어떤 운동 기구를 개발하는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관련돼서 어떤 실내 환경에 대한 실내 환경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꾸밀 것인가 하는 연구. 그다음에 노쇠 이해 능력, 그러니까 frailty literacy 관련된 그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연구하는 분야 또는 정서 지원 감성 기술 그리고 이동 서비스 노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어떤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떻게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관한 연구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메타버스에 준비된 그 동서의학대학원 건물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맹성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1부 오프닝을 마치고 2세션 시작하겠습니다. 2세션은 말씀드린 대로 고령친화 융합연구센터가 제안드리는 고령친화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센터장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그 상황 설명드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네트워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의 설명은 좀 주요 요약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3세션과 4세션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그 연구센터에서 2021년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킹 전략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점과 또 ESG 관점에서 고령친화 산업을 해석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고령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B2C 플랫폼을 저희 연구센터에서 드린다는 점과 또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고령친화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가는 기업과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네트워킹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고령친화 산업은 연평균 13%의 아주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또 산업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산업이 혼자서 발전할 수는 없는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는 산업 성장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제 기업 간 그리고 기관 간 네트워킹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과 또 정부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연계되는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의 그 생태계의 흐름이기도 하고 또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희대학교는 2016년부터 이 고령친화 산업 네트워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년에는 170개 기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내용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고령친화 산업 중에서도 또 특히 H테크와 관련된 고령친화 기술 그리고 스마트 케어 기기와 관련된 내용과 또 그 기술 기반의 서비스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컨텐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처음에는 40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늘어나서 오늘 이제 올해 그 170개의 기업으로 확장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올해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통해서 상시로 이러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시면서 또 서로 매치메이킹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령 친화 산업을 ESG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ESG는 이미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우수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업부를 중심으로 KESG 가이드라인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이 중에서 그 ESG 중에서 이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이 S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소셜 임팩트 차원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많이 지금 이제 그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 고령 친화 산업은 ES 중에서 S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무디스 리포트나 또 그 피치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고령 친화 산업과 같은 소셜 임팩트가 ESG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특히 무디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지만 고령화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ESG 솔루션에서 보다 S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피치의 경우에도 중간에 보시게 되면 소셜 임팩트와 같은 그런 소셜 지표들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은 ESG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컨텐츠로의 발전이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희대학교 고령 친화 산업 네트워킹 멤버십에 참여하고 계신 기업들을 저희가 좀 사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미 굉장히 우수하게 ESG에 대한 경영 실천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좀 사례를 드느라고 몇 개 기업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개별 기업별로 또 컨설팅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 고령 친화 식품 분야에서는 풀무원 메일 유업 대상 그리고 또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 빙그레 등이 이미 이제 ESG 차원에서 특히 고령 친화 식품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계시고요. 또 요양의약 분야에서도 KB 골든라이프 케어나 또 경기 바이오센터가 이러한 상품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또 고령 친화 유통산업 분야에서도 현대백화점 그룹이나 또 롯데정보통신 등에서 이러한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이징이나 주거 분야에서도 SK텔레콤과 또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이미 이제 이러한 고령 친화 상품을 출시해서 적절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ESG에 대한 고령 친화 산업적 제언을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는 ESG의 새로운 컨텐츠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ESG의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고령화 혹은 이 고령 친화 산업 혹은 실버 이코노미와 관련된 분야는 그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 건강관리 혹은 모니터링, 관광 여가 그리고 이동성 기기, 전자기기, 또 로봇, 운동 재활, 영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령 친화 산업의 범위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ESG 투자 시대가 이제 열렸고 여기에 좀 더 그 이뿐만 아니라 소셜 임팩트 차원에서 고령 친화 산업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투자 전략 측면으로 본다면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통해서 ESG의 그 기여도를 평가하고 또 이것에 대한 고령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결과가 앞으로 큰 의미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된다라는 측면을 또 내용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만 노인 시대는 결국은 이 고령 친화 산업의
때 내수 시장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2028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2028년은 이제 전체 노인 인구가 1,200만 명이 되는 매우 큰 숫자를 갖게 되고, 이것은 일본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아주 큰 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025년 혹은 2028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 시기를 티핑 포인트로 보면서 ESG에서 S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가장 취약계층에게 먼저 와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UN 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독, 그리고 소외감과 같은 그런 이제 외로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에 있어서의 취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노쇠화 또 요양시설로의 이동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중간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노쇠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또 이 소외감과 같은 이런 트라우마는 노인들의 삶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인들이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쇠한 노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시게 되면서 건강 수준이 나빠지시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노인들까지도 활동이 줄어드시게 되면서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또 그러한 그 케어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부분과 또 디지털 격차를 또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와 또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고령자들에 대한 고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접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령 소비자들은 그동안에는 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작년 통계 자료를 보게 된다면 고령 소비자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또 통신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본인의 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 ESG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소셜 임팩트 측면에서의 고령 친화 산업은 매우 긍정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매우 노쇠한 노인들이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관리에 대한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걸 위해서 노인들은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령자들은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러한 여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전략은 결국은 고령 소비자들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령 소비자들은 나이가 65세가 넘는다 그러면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죠. 65세든 75세든 85세든 모두 노인이기 때문에 모두 가난하거나 혹은 학력이 낮거나 아니면 그런 구매력이 없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고령 소비자들에 대한 다양한 그 니즈들을 분석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와 제품이 만들어지는 연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경희대학교는 B2C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령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플랫폼은 이제 B2B의 상황과 B2C의 관점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소비자에 대한 관련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B2C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축된 B2B와 올해 만들어진 B2C가 합해지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소비자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 또 이것을 제품과 서비스와 서로 매치메이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특히나 디지털 격차를 겪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에 이제 도메인이 있는데요. 이 도메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크게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 제품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식품, 또 화장품, 또 용품, 또 이동 관련한 내용, 그리고 힐링이나 또 에이지텍에 있어서의 스마트케어 기기 등에 대한 제품을 소개하고 또 고령친화 서비스 영역에서는 요양케어 서비스나 주거 서비스, 여가 서비스, 또 금융 서비스, 또 이동 서비스, 그리고 에이지텍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힐링과 관련된 서비스들의 내용들을 제안드리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매치메이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직접 기업과 소비자가 들어오셔서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혹은 그 부분을 어려워하신다면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연구원들이 기업과 소비자를 서로 연결해드린 그런 매치메이킹의 크게 두 가지의 직간접 매치메이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양적 데이터와 그리고 그 양적 데이터로 모두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인 내용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그 데이터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갖고 지금 이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구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이고요. 이런 측면은 각 개별 기업들의 고령 소비자 분석과 또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연결과도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마이데이터를 통한 그런 다양한 그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도 이 B2C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친화 산업으로서의 발전 방향의 구체적인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끝으로 저희는 지금 이제 고령친화 산업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을 확산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칭 고령친화 대상 New Aging Awards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조금 더 멋진 이름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고령친화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 측면과 또 수요 측면이 결국은 만나도록 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측면이나 또 소비자의 측면이나 이 고령친화 산업 혹은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많이 널리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도 보게 된다면 고령친화 우수 제품이나 또 고령친화 우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또 복지부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인식 정도가 34.5%로 낮게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기업이 하시는 수고와 또 소비자들에게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어워즈를 통한 평가 시스템은 인식을 높여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제 그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혹은 매출액의 성장이나 또 구매에 대한 영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다른 이제 이런 어워즈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평가 제도를 좀 더 그 민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제 뉴 에이징 어워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평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령 친화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우리 고령 친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신 그런 기업과 기관들을 저희가 특별히 해석해드리고 또 그 널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 수립과 평가 모델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외에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어워즈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이제 시니어와 이노베이션을 합한 세노베이션 어워즈나 혹은 EU의 실버 이코노미 어워즈나 프랑스의 실버 이코노미 그리고 일본의 그 사례 등을 봤을 때에도 초고령화를 이미 겪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현재 그러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어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저희 경희대학에서도 고령 친화 산업의 경영 측면과 혁신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 친화 혁신 차원에서는 고령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혹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 서비스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어워즈를 시행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상을 저희가 진행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이러한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부터 구체적인 지표를 다 같이 기업들과 또 기관들과 협의해서 정한 다음에 저희가 시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제 크게 이제 보시는 바대로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상패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제안은 기업 발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기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또 지금까지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서도 이러한 그 부분을 도움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발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수요나 혹은 제도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하는 지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용성 평가에 대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고령 친화 산업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성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친화 용품 산업 협회에 따르면 지금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을 통해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또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장 상패 등을 통해서 홍보도 드리고 특히 저희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 또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그 우수기관으로 우수기업으로 또 추천해드리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그 기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부분에서 어떤 허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서 더 좋은 성공 사례로 만들어 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전체 대학과 기업이 또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고령 친화 산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과 또 기관들이 성공하시기를 저희는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맵에서 평화의 전당 안에 어워즈 간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이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 관련된 자료들도 공유해 드렸으니까 또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고령 친화 융합 연구센터에서 준비한 고령 친화 발전 전략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네트워킹을
성장을 강화하겠고 ESG 측면에서의 S 측면의 소셜 임팩트를 늘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고령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위한 B2C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각종 기업과 기관들에게 저희가 성공 사례를 분석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사용성 평가를 통한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2세션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세션 준비하기 전에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메타버스로 처음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익숙치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2번의 오늘 사진 촬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피칭이 끝나고 나서 평화의 전당에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 촬영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하트를 눌러주실 건데요. 하트는 숫자 키의 2번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좀 유지시켜 주시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고령 친화 산업 발전을 기원하면서 앉으신 자리에서 모두 하트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나요? 좋은 그림이 나왔나요? 네, 아주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1세션, 2세션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걸로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2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